전편 요약, 저품질 때문에 글쓰기 어려우시죠? 저품질은 제가 걸릴 테니까 여러분 글만 쓰세요. 전편 내용 참조. 안녕하세요, 강귤입니다. 오늘은 티스토리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티스토리 최적화를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내 티스토리 주소를 복사를 해서 다음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통합 검색창에 제 블로그가 노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트 탭에서 이렇게 나오면 최적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 방법과는 다르게 티스토리를 안전하게 100% 최적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확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티스토리 최적화하는 방법. 티스토리 최적화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알고 계시죠? 블로그를 생성하고 5에서 6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것보다 더 쉽고 간단합니다. 여기 한번 긁어볼까요? 글도 작성하지 말고 계정 생성만 하시고 5, 6주 기다리시면 됩니다. 물론 글을 작성하고 기다리셔도 최적화는 될 수 있지만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안정성에 있습니다. 100% 최적화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티스토리는 한 개의 계정으로 5개의 블로그를 생성할 수가 있죠. 가끔 한두 개 정도만 만들고 나중에 추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5, 6주 지나면 자동 최적화가 되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꾹꾹 눌러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5개의 블로그를 모두 만들었다면 그냥 기다리세요. 글을 쓰지 않아도 최적화가 가능한가요? 이 블로그 상위 노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글을 쓰지 않아도 최적화가 됩니다. 네이버는 첫 번째 글을 작성한 시점으로 계산돼서 준최적화가 잡히고 티스토리는 블로그 개설일로부터 최적화 시점이 잡히게 됩니다. 최적화가 된 티스토리의 지수는 모두 동일하고요. 블로그 상위 노출은 글 쓰는 방식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최적화가 되지 않아요. 이런 분들, 글을 작성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품질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로그를 만들고 바로 글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저품질 요소에 걸리면서 최적화가 되기도 전에 저품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글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최적화가 가능한데 굳이 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품질에 대한 내용 앞으로도 정말 중요하니까 전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티스토리 주소를 검색해도 사이트 탭에 안 나와요. 이런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최근 티스토리 로직 변경으로 인해서 6주가 지나도 사이트 탭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022년인가요? 그때까지는 생성만 해도 자동으로 사이트 탭에 이렇게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럼 최적화니까 그냥 무조건 쓰면 되는 거죠. 예전에는 티스토리 초대장으로만 개설이 가능했던 때와 다르게 지금은 누구나 쉽게 아이디 개설이 가능하게 되면서 사용자도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티스토리는 블로그만 생성해도 최적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마케터들은 여러 개의 티스토리를 만들고 블로그명에 키워드를 때려 박았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런 와중에 또 애드센스가 점점 주목을 받으면서 유입자는 점점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글 없는 블로그는 사이트 탭에 노출이 바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트 탭 노출 부분은 뒷부분에서 연결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최적화를 확인하죠? 특수 키워드 만들기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1박 2일에서 나온 말 안 되는 쿵쿵따라는 게임인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특수 키워드를 잡을 겁니다. 우선 최적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6주가 지난 글이 적히지 않은 블로그가 있어야겠죠. 저는 락쿠끼라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특수 키워드를 잡는 데는 좀 기준이 있는데요. 자, 아무도 쓸 것 같지 않는 의미가 없는 키워드. 자, 다음 검색 후에 블로그 탭에서 네이버 블로그가 상위에 있는 키워드, 그리고 작성되어 있는 블로그의 제목에 없는 키워드, 이렇게입니다. 그 요소를 한 번씩 살펴보면 첫 번째 의미가 없는 키워드는 저품질을 막아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가 상위에 있는 키워드는
내 블로그의 상태를 확인해 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에 없는 키워드는 내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켜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특수 키워드를 잡는 이유는 최적화나 저품질의 확인 용도도 있지만 아무도 작성하지 않고 문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품질이 걸리지 않는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키워드 정말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락쿠킥 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주고요. 제목에 넣어주고 오늘이 04월 29일 테스트 그리고 제목을 복사해서 본문에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뭔가 괜히 있는 것처럼 의미 없는 숫자들도 그리고 포스팅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로 해야겠죠? 공개로 해주시고 공개 발행. 자, 그리고 다음 검색으로 넘어오셔서요. 이렇게 락쿠킥이란 단어를 검색을 해줍니다. 현재는 없죠.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블로그 탭이 있어서 검색하기가 편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블로그 탭이 없어져서 이 통합 웹이나 밑으로 내려오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클릭하셔서 통합 웹에서 블로그로 체크하신 다음에 이렇게 최신 정확도, 최신 정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보통 빠르게는 1분, 늦게는 5분 정도면 다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반영되는 속도는 블로그 그리고 통합 검색 순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계속 나올 때까지. 우선 최신 순에 먼저 검색이 돼야 정확도 순에 나오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클릭만 해도 됐었는데 요즘 좀 귀찮아졌네요. 이렇게 최신 순 락쿠킥 안 나오네요. 자식들. 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최신 순으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확도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로 보시면 이렇게 락쿠킥이란 블로그가 통합 검색창에 뜨게 되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글을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품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무도 쓰지 않는 글, 검색량이 없어서 로봇이 긁어하지 않는 글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글을 정성스럽게 작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글의 길이도 짧고 키워드도 약하지만 저품질이 훨씬 쉽게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성 가득한 글을 작성하시지만 저품질에 대한 이유를 모른 채 글을 발행하면 저품질의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키워드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럼 최적화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걸까요? 자, 이거는 블로그 탭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블로그로 와주시고요. 자, 내 블로그가 네이버 블로그보다 상위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최적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품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네이버 블로그보다 하단에 뜨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특수 키워드를 작성한 상태에서 3에서 7일 정도 지나고 나서 내 블로그 주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사이트 탭에 내 블로그가 안전하게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품질 탈출하는 과정에서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품질 탈출 사례를 알아보면서 더 자세하게 그 부분, 이 특수 키워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특수 키워드는 모든 블로그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개의 블로그를 한 날짜에 발행하고 하나의 블로그에만 특수 키워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특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블로그가 있다면 반드시 이 키워드를 글에 작성해 두세요. 앞으로의 강의에서 이 특수 키워드는 정말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 영상에서 저품질의 대부분 이 과도한 경쟁 키워드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작성한 라꾸끼기라는 이 키워드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그 키워드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시면 안 되는 키워드예요. 그냥 뭐 단어 이상한 거 많으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쓰시는 게 본인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키워드도 계속 그 키워드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신다면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실 때 한 3개 정도 작성했다 하시면 다른 키워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최적화 방법을 알았는데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것 같죠? 아직 꿀팁이 많이 남아있고 제가 이런 어렵고 위험한 부분을 먼저 해보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글만 쓰세요. 저 품질은 제가 걸릴게요. 이상 강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다음 주 예고. 그런데 저 품질 탈출은 가능한 건가요? To be continued.